복지센터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복지센터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과 하우징 카운셀링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복지센터의 이민 업무와 하우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켈리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각 카운티마다 Affordable Dwelling Unit이라고 불리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 유닛들을 카운티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중산층을 위해 판매하거나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이란 카운티 내 이 유닛들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께 현재 주택 시세보다 약 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주택들은 대체로 어떤 집들인지요? 그리고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집들은 콘도미니엄이나 타운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래되는 가격은 약 9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략 18만에서 40만 불 하는 콘도미니엄과 타운하우스를 그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집들은 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정확한 시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시세를 봤을 때 그만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인데요. 예,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의 신분 상태를 가지셔야 되고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 최소 2만 5천 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가족 수에 따라 최대 소득 제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55세 이상의 개인은 특별 분류되거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상한선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2016년 3월 업데이트된 자료에 의하면 1인 가족의 경우 53,200불, 2인 가족 68,800불, 3인 68,400, 4인 76,000, 5인 82,100불입니다. 예, 저희 복지센터로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만 하느냐 그런 것인데요. 어떤지요? 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분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되는 비자 조건이 망명이나 난민지위 같이 한국인들한테는 그다지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보통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신 분으로 한정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거 3년 동안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3년 이전에 집을 소유했던 것은 상관이 없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년 주택 무소유 기간, 그리고 신분, 소득 제한 외에 또 갖춰야 할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방금 언급한 조건 외에 조건부 사전 융자 승인서를 받고 집 구입 오퍼가 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 640점 이상, 뱅크럽시 기록이 있으신 경우 디스차지 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숏세일 하신 기록은 상관없지만 포클로저 기록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현재 채무증수나 집행, 즉 컬렉션이나 저치먼 기록이 없어야 되고요. 있다면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 코사이너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최소 6개월간 레이트 페이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하우징 익스펜스가 총 수입의 35%를 넘지 않아야 되고 주거 비용의 카드빚, 자동차 론, 학생 론 등의 모든 빚을 더한 총 지출 경비가 총 수입의 41%를 넘으면 안 됩니다. 최소 3%의 다운 페이먼트가 요구되고요. 총 구입가의 3 내지 5%의 클로징 코스트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1개월치의 예비비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살 때 1, 2만 불을 깎아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시가의 절반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카운티에서 정해놓은 규정과 훈련 등을 잘 따르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시려면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1시간짜리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주택 구입에 대한 강좌를 모두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융자 및 크레딧 관리, 부동산, 홈 인스펙션, 타일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복지센터에서 바로 이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카운티 주택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날짜에 주택국으로 직접 가셔서 강좌를 듣고 수료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첫 주택 구입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총 4단계의 절차 중에 2단계까지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다음번 세미나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요? 바로 내일이고요. 12월 16일 토요일 9시부터 4시까지 진행 예정이고 그 다음 세미나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내년 3월과 6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날짜가 확정되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나 저희 홈페이지 www.kcscgw.org에 공고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지요? 2단계까지 마치신 후에는 은행이나 융자회사를 찾아가서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위한 조건부 사전융자 승인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받으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단계까지 끝나면 신청 서류와 기타 첨부 서류를 가지고 카운티 주택국에 방문하시면 그곳에서 서류가 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첫 주택 구입 신청 세션에 참석하셔서 그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되게 됩니다. 신청 세션의 날짜는 카운티 주택국에 직접 전화하시거나 주택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마치고 대출회사에서 조건부 대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카운티에 첫 주택 구입 희망자료 이름을 올리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 단계로 진행하셔야 되는 조건부 대출 승인 레터를 받는 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조건부 융자 승인서는 반드시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융자하시는 분과 약속을 하실 때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위한 조건부 융자 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식에는 얼마 정도까지 집을 살 수 있고 최대 얼마까지 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수입, 재산, 빚, 크레딧 스코어, 인컴 뎃 레이시오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건부 대출 승인 레터를 받는 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자신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집은 일반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ADU로 불리는 집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융자 승인서에 나온 퍼처스 리밋과 현재 가족 환경 등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선순위 점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위에 4단계를 모두 마치고 나면 판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주택 중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고 마음에 드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수에 비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한 집에 여러 명의 경쟁자가 붙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 우선순위 점수제를 바탕으로 드로잉이라는 컴퓨터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우선순위 점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을 경우 5점이 주어지고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에 상관이 없이 1점, 그리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지 1년이 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1점씩 최대 3년간 3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모두 다 해당될 경우 우선순위 점수는 최대 9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조금 전에 페어팩스 카운티 거주자나 직장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경우
5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카운티에 계신 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것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점수 5점은 얻지 못하겠죠. 그럼 위에서 말씀하신 우선순위 점수제도 외에 또 어떤 기준으로 주택 구입주를 선발하게 되는지요? 이런 우선순위 점수 제도와는 별개로 55세 이상의 신청자는 특별 분류 대상으로 지정되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집이 매물로 나오면 우선순위 점수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여러 웹사이트들에서 매물로 나오는 집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처주택 구입 프로그램으로 집을 살 때 어떻게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집들은 일반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국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사항은 판매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선 정해진 날짜에 오픈하우스에 꼭 참석하셔서 본인이 이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오픈하우스에 참석하지 않으면 절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4단계까지 마치시고 받으실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꼭 지참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Certificate of Eligibility에 나온 Household Size하고요, Purchase Limit이 그 오픈하우스 하는 집과 맞는 조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오픈하우스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오픈하우스에 참석한 사람들을 우선순위 점수를 가지고 선별하여서 드로잉을 통해 추첨합니다. 드로잉의 결과는 오픈하우스로부터 대략 5일 이내에 나오게 되고요. 당첨자는 그때부터 이틀 이내에 사전융자 승인 서류를 비롯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카운티 주택국에 제출해야 하고 주택국으로부터 서류 확인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 사인을 위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갈 때는 1,000불의 계약금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드로잉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이내에 계약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드로잉을 통해 주택 규제 결정이 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좀 앞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마치고 2단계에서 수료증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만약에 이 수료증을 받은 지 2년 안에 페어팩스 주택국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넣지 못하셨다면 수료증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강좌에 참석하셔서 수료증을 재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입한 집을 팔게 될 경우에 또 규정이 있는지요? 아무 때나 팔 수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중간소득인 분들께 안정된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택이 투자나 자산 등식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됩니다. 먼저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는 30년의 통제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 지 30년 안에 팔기를 원할 경우에는 카운티에서 지정해주는 제한된 가격으로 거래를 해야 하고요. 구입한 지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주택은 카운티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하게 내 소유가 돼서 일반 시가로 매매가 가능해지지만 이때에도 판매에 따른 이익금은 카운티 신탁기금과 분할하셔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제한된 가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본인이 이 주택을 구입한 가격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분을 더하고 이 집에 거주하는 동안 집을 임프루브먼트 하는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것도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 수리에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카운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집을 수리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다면 카운티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산 집은 임대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기본적인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임대가 불가능하고요. 매년 거주증명 서류를 작성해서 카운티 주택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거주 조항을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하루에 5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 규정들이 좀 스트롱하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좋은 의도로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켈리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데 평균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지요? 그건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카운티에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까지 교육, 조건부 용자 승인서 등 진행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사시고자 하는 분의 수에 비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집 구입에 높은 경쟁률, 본인의 가정 환경, 집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해서 언제 끝날지에 대해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입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만에 집을 구입했다는 분도 있고 보통 2년에서 3년, 길게는 6년까지 천차만별이고요. 자신의 준비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많이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단계들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집이 리스트에 올라왔을 때 본인의 마음에 드는 집이 내 가족 상황이랑 잘 맞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수료증을 받고도 결국 이 프로그램을 첫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많은 경우는 수료증의 기한이 지나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받으신 수료증은 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 2년 안에 애플리케이션 세션까지 못하셔서 카운티에서 발급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못 받으신 분들은 재수강을 하시고 수료증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또 카운티에서 주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Certificate을 다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구입 못하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료증과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꼼꼼히 챙기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죠. 사실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만큼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 일들도 있고 따라야 하는 룰들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시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요?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국 사무실은 매주 월, 화, 목, 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수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방문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703-246-5087로 하실 수 있고요. 신청 세션 날짜나 판매 리스트 확인을 위한 웹사이트는 www.fairfaxcounty.gov/homebuyer입니다. 또한 저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난델 사무실 703-354-6345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카운슬링 업무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복지센터는 버지니아 주택국으로부터 그랜트를 받아서 하우징 카운슬링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Pre-Purchase Home Ownership Counseling, 주택 구입 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1대1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현재의 수입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또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담의 단계 중 하나인 버젯 카운슬링을 통해서 본인의 재정 상태와 크레딧 상태가 현재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현재의 재정이나 크레딧 조건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집 구입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유용한 옵션들이 있고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1대1 상담을 통해 서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실천에 옮겨서 결국엔 성공적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703-354-6345로 전화하셔서 정재훈 또는 켈리조 상담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페어팩스 카운티의 첫 주택 구입 세미나에 대한 유용한 안내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앞으로 복지센터에서 있을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는 12월 15일 6시 30분에 전현직 페어팩스 카운티 리에종을 모시고 공교육 전반에 걸친 궁금증을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약 및 문의는 703-354-6345 광숙 허친슨 또는 엄미양에게 하시면 됩니다. 예. 메릴랜드 오바마 케어 갱신이 오는 15일, 그러니까 오늘 15일에서 다음 주 금요일인 22일로 마감일이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가입된 건강보험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22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날까지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이사, 신분 변화 또는 소득 변경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년도 공개 가입 기간까지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메릴랜드 주민의 오바마 케어 안내 및 상담, 등록 관련 문의 및 예약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240-683-6663 또는 240-847-7177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애난데일 오피스에서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은 영주권자 이상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가정을 대상으로 페어팩스 카운티 내 타운하우스와 콘도를 시세보다 약 5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모두 수료한 후에 버지니아 주택국에서 제공하는 수료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미나는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을 통해 첫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참여자 외에도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03-354-6345 정재훈 또는 켈리조 상담가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다음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미술 활동을 통해 나를 찾는 미술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술 실력과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셀프케어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성인 선착순 10명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회당 20불, 재료비 포함 20불이고요. 등록 및 문의는 석지영 담당자 전화번호 703-354-6345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사무실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2시까지,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에서는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예약 및 문의는 버지니아 오피스 703-354-6345나 메릴랜드 오피스 240-683-6663 김수진 디렉터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미이민국 산하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공식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인정받아 영주권 갱신, 재입국 허가서 신청,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 시민권 신청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기반의 영주권 신청 등의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예약은 켈리조 선생님 703-354-634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안내 시간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첫 주택 구입 프로그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켈리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해드린 프로그램이나 다가올 행사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애난데일 사무실 전화 703-354-6345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240-683-6663으로 문의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화목한 가정과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